자, 우리가 지금 IT 쪽에서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계산을 빨리 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판으로 하다가 톱니바퀴형 계산기로 만들다가, 그 다음에 계전기라고 부르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다가 진공관으로 넘어와서 전기를 이용해서 전자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 세대가 오는데, 그 전자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그러니까 진공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칩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후 세대에는 양자라는 개념이 나와서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컴퓨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계산을 빨리 하는 거죠. 계산을 빨리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CPU라고 합니다. Central Unit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프로세스 유닛. 그래서 CPU. 그 중에서 P를 따서 우리가 그냥 프로세서 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고, 그 인텔이라는 회사의 CPU를 쓰고 MS사의 그 운영체제를 쓴, 윈도우즈 체제를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PC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점점 이제 발전하는데, 옛날에 썼던 진공관을 점점 누가 더 많이 같은 그 공간에 많이 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을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성능이, 즉 컴퓨터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죠. 요만큼 프로세스를 담당했던 성능인데 지금은 이만큼 커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 다음에 가격은 점점 싸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지는 것들을 쭉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프로세스 칩이 점점 싸지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컴퓨터 할 때는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들으니까 무어의 법칙이 뭔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라는 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웨이퍼라는 얘기도 봤죠? 둥그런 판. 여러분들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가끔 봤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면은 무슨 삼성 반도체 공장에 그 둥그런 원판에다가 뭐 막 작업하는 거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선들. 그게 뭐냐면 트랜지스터 그 전에는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데, 진공관이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접속이 돼서 필라멘트가 불을 밝히듯이 그렇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진공관이에요. 그 진공관이 점점 축소가 돼서 그런 기능을 모아놓는 게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었고, 그 트랜지스터가 더욱 발전해서 지금 보면 회로 칩으로 전환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트랜지스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기계 사이클이라 그래서 초당 이제 돌아가는 이제 작동 원리예요. 이 기계 사이클을 수행한다는 건데 뭔데,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한테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 내리는 시간 단위가 아까 전에 보면 나노미터 이렇게 그런 크기고, 속도가 엄청 빠르죠. 우리가 프로세스 칩을 요즘 부를 때 뭐 몇 점 몇 기가헤르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헤르츠라는 게 주파수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주파수라는 게 컴퓨터가 1헤르츠에 한 번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기가헤르츠면은, 기가라는 거는 10억이죠. 10억을 기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1초에 10억을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용량이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서 칩의 속도는 그 프로세서가 감당할 수 있는 명령어 처리 양을 얘기합니다. 속도, 초당 얼마나 빨리 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측정해요. 이런 거를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아까 전에 봤던 반도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은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펜티엄 프로세서 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작동하는 게 이제는 우리 유비쿼터스 세대에 오면 모든 사물이 그 기능을 다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거예요. 센서 기술이라는 거는 기계하고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을 센서 기술이라고 하고, 센서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거를 어디서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이게 웨어러블 그 삼성 워치인데, 여기 보면 이 안에 이 뒤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 심박 센서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제 심박수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겠죠. 그게 나 혼자만의 정보인데도 그게 안에 내장이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생성되는 게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를 옛날에는 그냥 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개인이 내가 생산하는 모든 양의 데이터들 또는 사물이 생산하는 모든 양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를 작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컴퓨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내려받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좀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있어서 그 클라우드라는 거에 모든 정보를 한 곳에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런데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처리해서 또 내려오고 그러면 엄청나게 버틀렉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요즘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막 운전해서 신호를 막 받는데 그 신호를 클라우드에다 보냈다가 클라우드에서 컴퓨터에서 막 처리해서 야 이제 좌회전에 우회전에 이런 신호가 오면 아무리 빨라도 버틀렉이 걸리죠. 그죠? 신호를 주고받고 거기서 처리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하는데 가서 박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동차 내부에도 뭐가 있으면 돼요? 똑같이 내부적으로 어느 일정량의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 되죠.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자동차도 그게 있는데 전자장치죠. 전자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더 많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가면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안에 내장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와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서 낸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최종적으로 올려고 내려받고 하는 그 이원화된 체제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홀로그램 스마트폰 올해 출시돼요. 과학 영화가 아니고 딱 하면 여기에 홀로그램이 올라와요. 그런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올해 출시한다고 올 초에 나왔는데 아직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제 아마 올해 초에 올 연말쯤에 홀로그램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속에서나 봤던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출시된다라고 올 초에 나왔다가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할 거냐,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기업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이냐. 자, 이해되셨죠? 기술이 그만큼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세대에서 경영을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도로서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거나 뭘 하거나 많은 이제 일을 담당할 텐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은 뭔가를 할 수가 없죠.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이런 걸 평생 살아가도 일반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경영 쪽에 IT 쪽을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래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계속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나노기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나노기술이라는 게 머리카락보다 가는 거를 반도체에다가 그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그 도로예요. 뭐냐면 정보가 서로 데이터가 주고받는 선인데 그 선을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나노미터로 개발돼서 움직인다는 거. 그게 컴퓨터의 직접 회로에 집약됐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설명 들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아까 전에 와이퍼라는 곳에다가 이제 얘를 찍어내는 건데 그 찍어내는 게 나노미터 단위로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소형화된다는 얘기죠. 그 무어의 법칙 말고도 대용량 디지털 저장 법칙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칩은 줄어들지만 저장 매체는 어떻게 돼요? 같은 비슷한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들고 다니는 USB가 지금 64, 128, 뭐 기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1TB, 2TB 지금 10만 원이면 그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또 매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어의 법칙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이니까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증가하는 반도체가 축소되고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트랜지스터의 용량이 엄청나게 2배씩 1년 8개월마다 그 성능이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매트칼프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에 접속이 될 때는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될 때는 그 연결하는 컨비네이션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너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토너먼트. 4명의 토너먼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1번은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니까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6번이에요. 하면은 4컨비네이션이라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2명 있을 때는 한 번만 연결하면 되는데 3명 있을 때는 2번 연결되죠. 3번 연결되죠. 4명일 때는 6번 연결이 이루어지고 5명일 때는 10번이 연결이 이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접속사 수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나중에는 1명, 2명이 연결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결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매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대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뭐예요? 메신저만 역할을 하다가 지금 카카오톡이 메신저만 해요? 카톡만 해요? 아니죠? 카카오톡으로 뭘 더해요? 다 하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버스 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놨죠,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다잖아요. 그죠? 다 카톡 안 쓰는 사람 없죠. 그 모든 국민이 다 연결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네트워크, 매트칼프의 법칙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의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런 게. 그때 쓰는 게 이제 매트칼프의 법칙이라는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네트워크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뭔가가 더 나온다는 거죠. 이 그 네트워크 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미래 사회가 이제 계속 이런 법칙에 의해서 IT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